MBC가 그러니까 방문진이 MBC의 최대 주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7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MBC가 상당히 모호한 구조 같아요.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민간 상업 광고를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애매모호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것 사실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지난 16일에도 저희가 MBC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박성재 사장이 공영방송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시다시피 MBC는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나아가서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KBS가 있죠. 지난 13일에 국정감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전권 편향적인 허위 보도를 했고 또 수신료로 변호사까지 붙여주는 행태를 보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의 공영성 상실로 국민들은 수신료 인하, 나아가 폐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적 시각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MBC는 사실 예능에서는 선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BC 보도는 지금 가장 맛없는 식당에 제일 인기 없는 메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자료 보시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최하위인 40위로 나타났고요. 전 세계 언론 신뢰도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언론인이 가장 믿지 못하는 언론사 1위는 MBC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자협회보 조사에 따르면 본인 소속사를 제외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조사 순위에서 MBC는 신뢰도 3.4%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지난해 0.8%에서 대폭 상승한 거죠. 그 세계적인 신뢰도 최하위인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만드는 데에는 언론인 신뢰도 꼴찌를 기록한 MBC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견해는 어떤가요? 제가 알고 보고받은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의원님 말씀 바라겠습니다. 듣고 제가 네. 답을 하겠습니다. MBC가 언론 불신 1위 사회에서 언론인 불신 1위의 언론사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의 편향성과 운영의 편향성입니다. 하지만 MBC는 최근 여기에 하나의 편파성을 더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기자시험 사상 검증을 통한 채용의 평가성이죠. 편향성입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9월 13일 실시한 2차 필기시험 기자 직군 논술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을 피해 호소인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해자로 호칭할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MBC의 명백한 잘못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일종의 사상 검증이고 그 전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고 이런 출제가 된 것에 대해서 응시생들조차 논제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이번에 지원하는 게 맞았는지 자괴감이 다든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뒤에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시험 봤던 친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컴플레인이 심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박문진 이사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통감까지는 아니지만 책임이 일부 있음을 자인하겠습니다. 네. 네, 책임감이 있다고 느끼긴 하시는데 MBC의 사후 조치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수험생에게 현금으로 좀 입막음을 하려 한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박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는 10월 10일 재시험을 실시를 했고 당시 352명의 재시험 응시생에게 원래는 주지도 않던 교통비를 10만 원씩이나 지급했습니다. 총 3,520만 원이죠. 아이들에게는 사실 갑작스러운 재시험에 황당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까지 지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측에 알아보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저질러 놓고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MBC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돈을 쓰는 태도가 어쩌면 KBS와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런 MBC에게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허투루 쓸지 국민의 한상을 함으로써 걱정부터 듭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영방송 KBS조차도 국민 8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분리징수를 통한 수신료 거부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까지 했어요. KBS도 지금 공적 재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데 MBC는 KBS의 잘못된 행태와 너무나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태도도 또 문제 발생 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죠. KBS보다 나을 것이 없는 어쩌면 KBS보다도 더 공영방송의 그 공영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질의 끝난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KBS조차도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국민적 의혹, 질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적 지원을 논할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의 MBC가 어떻게 나라 돈을 받겠다고 나서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놀라움을 갖는 것 같고요. 눈치가 없는 거지 염치가 없는 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MBC가 제시하는 그 수신료 문제는요. MBC에게는 물실호기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후한무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지금은 공적 재원에 대한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때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공영성 확대와 신뢰성 회복을 하시면서 국민적 논의를 기다리는 게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인하 의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시험 문제의 경우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MBC 차원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다시 재시험을 치러서 일단 완료된 상황이고요. 주무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그 돈으로 입막음하신다는 건 제가 듣기에 조금 다소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데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시험을 다시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나와야 해서 교통비도 들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사상검증이라고 하신 데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 사상검증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은 예, 받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적 지원 요구는 MBC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지금 신임 사장이 이제 공적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시청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이 꼭 반드시 시청료를 달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은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주십시오.